안녕하십니까? 내분비 내과 전문의 손우식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연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추운 겨울철만 되면 건강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요즘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많은 어르신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는데도 여기저기 너무 아프셔서 병원에 정말 많이 오십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시는 박정호 어르신 69살이셨습니다. 평생 인쇄소에서 일하셨고 은퇴한 지는 3년쯤 되셨습니다. 딱 들어오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게 아픈 곳은 없는데 그냥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번에 독감 접종도 맞았는데도 몸이 골골대네요. 유독 겨울에 몸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요? 이 말 많이들 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검사를 해봤습니다. 혈압도 그럭저럭 관리되고 있고 혈당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위험한 수치는 없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어르신, 손 좀 줘보세요. 손을 잡는 순간 바로 느껴졌습니다. 차갑습니다. 손바닥뿐만 아니라 손목까지 서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발은 어떠세요? 아랫배 만지면 차갑지 않으세요? 밤에 이불 속에서도 한참 있어야 따뜻해지지 않나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더군요. 아, 원래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넘깁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분 몸이 불씨가 많이 약해졌구나. 박정호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면역력도 문제지만 이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몸이 너무 오래 차가운 상태로 버텨온 겁니다. 그 말에 어르신, 본인은 추운지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몸이 오랫동안 차가우면 사람은 그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정상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별로 안 추운데 손발이 원래 차가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체온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선생님, 체온이 낮으면 저체온증 아니에요?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말하는 저체온증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체온은 평소의 정상보다 살짝 낮은 상태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몸 상태입니다. 이건 병명으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을 약하게 만드는 방향임은 분명합니다. 박정호 어르신도 큰 병은 없었지만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감기가 오래간다. 회복이 느리다. 자꾸 피곤하고 잠이 얕아진다. 이런 신호들이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전에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차가워지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30대, 40대도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활이 몸을 식히는 쪽으로 완전히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고 움직임은 줄어들고 찬 음료는 습관처럼 마시고 에어컨 바람에 오래 노출되고 잠은 얕게 자고 스트레스는 많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몇 년, 10년이 지나면 몸의 기본 설정이 바뀝니다. 몸은 열을 만들기보다는 더 아끼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면역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정호 어르신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우리 몸의 면역이라는 것은 군대 같은 것인데 지금 군인들이 추워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말에 어르신이 웃으시더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골골거리는 거구나 하고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약을 먹어도 개운하지 않았는지, 큰 병은 없는데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는지 말입니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면역세포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디부터 고쳐야 합니까? 여러분, 오래된 디젤 자동차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 아침에 시동 걸면 바로 출발합니까? 아니지요. 엔진이 차가우면 덜덜 떨면서 한참 예열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면역세포가 있어도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손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목 뒤입니다. 목 뒤는 몸의 온도 조절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차가우면 몸 전체에 이렇게 명령이 내려갑니다. 지금은 추운 상황이다. 에너지 아껴라. 혈관 조여라. 그러면 손발부터 피가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수족 냉증입니다. 반대로 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이제 안전하구나. 긴장 풀어도 되겠다. 그러면 혈관이 스르르 열립니다. 피가 다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걸 저는 몸의 수도 밸브라고 설명합니다. 밸브를 열어주느냐, 잠그느냐의 차이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수건 하나 따뜻하게 해서 목 뒤에 얹어두는 것만으로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다음은 하체 이야기입니다. 하체는 혈액순환의 막바지 종착역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순환이 나빠지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곳이 다리와 발입니다. 종아리는 두 번째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이 움직여야 피가 다시 위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생활을 보면 종아리를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앉아있고 차 타고 또 앉아있습니다. 이러면 피가 정체됩니다. 정체된 피는 차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운동은 아주 고급 운동입니다. 이름하여 발목 까딱 운동입니다. 누워서 발끝을 위로, 아래로 까딱까딱. 이걸 하면 종아리가 펌프질을 합니다. 정체된 피를 다시 밀어 올립니다. 비싼 헬스장 필요 없습니다. 이불 속에서도 됩니다. 다음은 물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차가운 물부터 마시는 분들 계시지요. 이건 마치 찬물로 세수하고 바로 밖에 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몸은 놀랍니다. 내장이 먼저 얼어붙습니다. 따뜻한 물은 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도 된다. 오늘 하루 시작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따뜻한 물을 몸에게 주는 인사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입니다. 굽은 자세는 호스를 꺾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피가 잘 흐를 수가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몸을 펴주면 혈액이 지나갈 길이 생깁니다. 이렇게만 해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느끼셨을 겁니다. 약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몸을 다뤄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걸 망치는 습관, 좋은 줄 알고 했는데 사실은 몸을 식히는 행동들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체온을 올리는 핵심 지점과 몸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체온은 한 번에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어느 순간까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체온을 올리는 방법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체온을 서서히 빼앗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로 꼭 짚고 가야 할 것이 차가운 음료입니다. 요즘은 계절과 상관없이 찬 음료를 너무 쉽게 접합니다. 아이스 커피, 얼음물, 차가운 차 한 잔. 문제는 이게 단순히 목을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가운 음료가 들어가면 우리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내장이 차가워졌다고 인식하고 그 열을 보충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씁니다. 젊을 때는 이 반응을 금방 회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차가운 음료를 자주 마시는 분들은 배가 늘 서늘하고 소화가 더디고 아랫배에 힘이 없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체온 관리에서 가장 좋지 않은 행동 중 하나입니다. 아침은 몸이 막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찬 자극을 주면 몸은 하루 종일 긴장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가운 음료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루의 시작만큼은 따뜻하게 시작하자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이건 요즘 거의 모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의자에 앉고 차를 타고 또 앉아서 일하고 집에 와서 소파에 앉습니다. 이러면 하체 순환이 거의 멈춥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쓸 일이 없습니다. 하체가 차가워지면 심장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멀리 있는 피를 끌어올리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쉽게 피곤해집니다.
밤에 잠이 얕아집니다. 아침에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고 잠깐 걷고 발목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하체 순환은 살아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체온을 가장 빠르게 빼앗는 행동이라는 말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놓치는 것이 식사 습관입니다. 요즘은 아침을 거르거나 끼니를 불규칙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몸이 배고픈 상태가 되면 체온을 먼저 낮춘다는 점입니다. 몸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불필요한 열 생산부터 줄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몸은 점점 차가운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체온이 낮은 분들 중에는 소식하거나 끼니를 자주 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식을 하더라도 이건 꼭 지켜야 합니다. 물만큼은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은 열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샤워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분들 샤워를 정말 빨리 끝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겨울철에도 물을 잠깐만 쓰고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겨울철에는 화장실이 춥기도 하고 빨리 씻는 것이 절약도 된다고요. 그런데 샤워는 단순히 씻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신 혈액순환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등과 허리에 따뜻한 물을 조금만 더 데워주셔도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특히 자기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하면 체온이 서서히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수면이 깊어집니다. 간혹 일부러 차가운 물로 끝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은 체온 저하를 유발할 뿐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는 추위를 못 느끼는 착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몸이 오랫동안 차가운 상태로 지내면 뇌는 그 상태를 정상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안 추운데요. 이불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손발은 차갑고 배는 서늘하고 등은 식어 있습니다. 이건 몸이 추위를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이미 체온이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면역 반응도 둔해지고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체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몸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존재하는지 말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체온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한 보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체온을 살리는데 필요한 건 비싼 음식은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먹고 난 뒤에 몸속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음식입니다. 둘째,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셋째, 내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따뜻한 국물입니다. 김이 나는 국물 한 그릇은 내장 온도를 빠르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아플 때 국물을 찾는 겁니다. 기분 때문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열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을 충분히 드신 분들이 몸이 덜 차갑습니다. 세 번째는 뿌리 채소입니다. 생강, 마늘, 양파 같은 재료들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을 안에서부터 덮여줍니다. 네 번째는 좋은 기름입니다. 좋은 지방은 체온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떻게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넣을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루 루틴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리와 실천입니다. 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이걸 다 어떻게 챙겨야 합니까?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요?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복잡한 것들은 전부 내려놓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 내부는 밤새 식은 상태입니다. 근육은 굳어 있고 혈액은 아래쪽에 몰려 있고 신경은 아직 반쯤 잠들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깨우는 신호를 주는 것이겠죠. 그 신호로 가장 좋은 게 따뜻한 물입니다. 차가운 물부터 찾는 분들은 조금씩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물 한 컵이 위장을 깨우고 장의 신호를 보내고 전신순환의 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가 따뜻해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몸이 이제 움직여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서서히 열리고 손발로 가는 혈액도 다시 늘어납니다. 아침마다 손이 굳어있던 분들이 이 습관 하나로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식사도 중요합니다.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르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체온이 낮은 분들은 아침을 굶을수록 몸이 더 차가워집니다.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열부터 아낍니다. 따뜻한 국물 한 수저,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식사,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이제 낮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낮 동안 가장 중요한 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합니다. 운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움직임 이야기입니다. 1시간에 한 번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화장실을 다녀와도 좋고 창가까지 걸어가도 좋습니다. 그때 발목을 몇 번만 움직여 주셔도 하체 순환은 바로 반응합니다. 특히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발바닥 감각이 둔해져 있습니다. 이건 혈액이 오래 정체됐다는 신호입니다. 잠깐이라도 발목을 움직이면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점심 이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순환이 떨어졌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차가운 커피를 찾지 말고 잠시라도 몸을 펴보십시오.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열고 등을 곧게 세우는 동작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달라집니다. 이제 저녁 이야기입니다. 저녁은 체온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낮 동안 쓴 에너지를 정리하고 밤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몸을 너무 차갑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과하게 드실 필요는 없지만 단백질을 조금이라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밤사이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찬 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가능하면 줄이셔야 합니다. 하루 종일 차가운 걸 드셨다면 저녁만큼은 따뜻한 쪽으로 균형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이제 잠자기 전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대는 체온 관리의 마무리입니다. 잠자기 전에 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하체를 살짝 움직여주는 것, 두 가지만 해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손발이 차서 잠들기 힘든 분들께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 몸이 따뜻한 상태에서 서서히 식어가야 잠이 깊어집니다.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억지로 잠들려고 하면 자주 깨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체온 관리가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특별한 도구도 비싼 음식도 고강도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온 관리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온은 하루아침에 떨어진 게 아니듯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손발이 덜 차가워지고 아침에 몸이 덜 굽고 잠에서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소화도 조금 편해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감기를 덜 앓고 회복이 조금 빨라지고 예전보다 몸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제 면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조금은 생각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면역이 떨어지면 무엇을 더 먹어야 할까? 어떤 약을 먹어야 할까? 이것부터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차분히 따라오셨다면 지키는 출발점이 생각보다 훨씬 기본적인 곳에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내 몸이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면역력은 갑자기 생기거나 단시간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면역세포는 몸이 편안할 때, 환경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활발하게 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제가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체온이 면역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약보다 먼저, 영양제보다 먼저, 병원보다 먼저 내가 살펴봐야 할 것이 체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 정도로 정말 달라질까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 정도에도 달라지는 게 몸입니다. 사람의 몸은 강한 자극보다 꾸준한 방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체온 관리는 단기간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오늘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선은 하나만 정하시면 됩니다. 아침 물을 따뜻하게 마시겠다. 잠자기 전에 목을 덮이겠다. 찬 음료를 하루 한 잔 줄이겠다. 이 중 하나부터 정하셔도 좋습니다. 몸문구 변화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몸이 차가워져서 약해지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부터 노후 건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제 곧 날씨는 더 추워질 겁니다. 그러면 몸을 움츠리고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몸을 덮는 것보다 몸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컵만 드셔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야기는 이미 몸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씩 모두 응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그 불씨를 오늘 다시 지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내 몸을 따뜻하게 돌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